안녕하세요. 장원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AWS 딥레이서 실습을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전반적으로 모델을 학습의 시작까지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셨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학습이 종료된 다음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보상함수를 어떻게 디자인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 1에서요. 이전 강의에서 제가 학습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딥러닝 모델 강화 학습을 이제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서 제가 끊었었는데요. 이제 학습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 이런 화면을 보이실 거예요.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 가고 있죠. 지금 한 45분 정도 이제 학습을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요. 처음에는 그냥 멋대로 가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얘가 가운데 길을 따라서 가는 쪽으로 지금 학습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스피드가 좀 올라가다 보면 이제 코너에서 좀 삐져나가는 경우가 있고, 코너에서 한번 핸들을 틀고 나면은 이 핸들을 너무 틀어버려가지고, 저희가 핸들을 디스크리트로 몇 단계로 나눠 놓잖아요. 핸들을 너무 틀어버려가지고 얘가 좀 잘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느 정도 제외한다면 그래도 괜찮게 주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상함수에서 저희가 무조건 가운데로 가도록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행을 할 때 무조건 가운데로 갈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쭉 가운데로 계속 가다 보니까, 가운데를 계속 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삐져나가는 것을 굉장히 이제 병적으로 싫어해요. 그래서 얘가 오른쪽으로 쭉 가면 다시 왼쪽으로 가려고, 왼쪽으로 조금 가면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그래서 얘가 좀 이런 식으로 학습을 진행하게 되면 약간 지그재그 형태로 이제 주행을 하는 거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왔다가 갔다 왔다 갔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20번의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돌리잖아요. 에피소드 돌리고 나면 이제 밸리데이션으로 들어갑니다. 밸리데이션에서는 이제 여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하고요. 트레이닝 20번 하고 그 다음 밸리데이션으로 들어가는데, 네, 밸리데이션에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싹 돌려보는 거죠. 돌려봐서 얼마나 멀리 가는지, 보상은 얼마나 받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쭉 진행하면서 그래프화 돼가지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습에서의 이제 얼마나 주행을 많이 했는가, 멀리 갔는가, 한 정보가 쭉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보상 점수가 어떻게 얼마나 나왔는가 하는 것까지 같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학습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학습이 완료가 되었다고 이제 떴고요. 트레이닝 was complete. 그리고 모델이 성공적으로 리더보드에 이렇게 제출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여기서 한번 트랙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트랙 here. 네, 들어가 보죠. 네, 들어가 보시면 이제 여기 모델이 쭉 나와 있고요. 모델에서 지금 제가 달성한 게 19분 999초가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1등이 12초 정도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보시면 아시아에서 8초, 네, 호주네요, 그죠? 영국에서 그러니까 7초, 7.8초, 7.9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랭킹은 325명 중에 93등. 네. 그리고 1등과는 7초 정도 차이 난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레이스 어게인 하면은 한 번 더 레이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네, 눌러보면 모델을 여기 선택을 해가지고요. 모델이 사실 제가 많죠. 이것저것 지금 모델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네, 모델을 좀 선택을 해보면은 여기서 들어가서 이건 다른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보면 네, 이게 뭐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여기서는 언더 이밸류에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네, 평가 중입니다. 평가 완료되면 여기서 또 결과가 보일 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델을 만드실 때 좀 다양하게 좀 다른, 지금은 이제 여러분이 기존에 존재하는 모델을 그냥 하나 제일 간단한 거를 사용을 하셨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더 다른 모델, 이제 조금 다른 샘플들도 있거든요. 다른 샘플들도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여러분 자신의 모델을 또 만들어 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는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하고 똑같이 크리에이트 모델 버튼 눌러 주시고요. 여기서는 뭐 이번에 PKAI 2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Forever Raceway 카운터 클락와이즈 그대로 넣었고요. 타임 트라이얼 똑같이 Next 넘어갑니다. 자, 이번에도 이제 디스크리트 액션 스페이스 그대로 가고요. 아까와 똑같이 7개 30도까지 돌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스피드 단계는 3단계. 그 다음에 최대 스피드는 여기서 최대 스피드를 높이면 빨리는 가겠죠, 그죠? 지금 19초 정도인데 더 빨리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최대 스피드를 더 높이면 이제 사실 삐져나갈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대로 똑같이 해가지고요. 넥스트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오리지널 딥 레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상관은 없어요. 자, 지금 리워드 펑션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리워드 펑션을 이제 아까 요거를 썼었죠.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분이 수정을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스피드를 여기선 전혀 고려하지 않죠. 스피드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리워드는 리워드. 리워드는 뭐 중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만 가지고 이제 그 보상을 결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스피드를 좀 넣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if 우리가 스피드를 보고 싶죠. 파라미터에서 스피드가 0. 우리가 맥스 스피드가 2잖아요. 그죠? 그래서 2로 되어 있으니까 0.5보다 작으면 리워드 곱하기 0.5 하고요. 그 다음에 elif 파라미터 스피드가 얘가 만약에 1보다 크다 그러면 리워드에 곱하기 2 뭐 이런 형태로 갈 수 있죠. 이렇게 해놓고 리워드를 리턴한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지 잘 돌아가는 것인지 밸리데이트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밸리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총 10초 이렇게 기다리시면 여기에 뭔가 에러가 있으면 에러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줘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패스했습니다. 지금 파라미터가 있는데 파라미터에서 지금 스피드가 이제 얼마 이상이면 얼마 이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가? 여기 스피드를 썼었고 그 다음에 트랙 너비, 그 다음 디스턴스, 센터에서의 거리 이렇게 썼었는데 요거 외에 쓸 수 있는 게 뭐 없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요런 거를 여러분 찾으실 수 있어요. AWS 딥레이서 보상함수 입력 파라미터.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자,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all wheels on track. 자, 모든 바퀴가 트랙 안에 있는가? true일 수도 있고 false일 수도 있죠. 모든 바퀴가 나가게 되면 out이에요. 이제 요거 정보를 가지고 이제 나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해서 보상을 정의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 Y. 자, 지금 좌표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 그 다음에 closest object. 가장 가까이에 있는 오브젝트.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오브젝트가 무엇이냐라는 건데요. 요거는 지금 여러분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브젝트를 따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브젝트 없는 환경에서 그냥 바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closest waypoint. 가장 가까운 이제 지점.
정해져 있는 지점이 어디냐 하는 건데요. 요게 조금은 이거는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아래쪽에 좀 설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림이, 네. 예, 요거를 한번 보시죠. 이제, 중간중간에 점이 있잖아요. 요게 지금 사실 요거는 그냥 트랙일 뿐인데, 요 트랙 가운데 있는 요 사이에 점들이 찍혀 있어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점들이 쭉 찍혀 있고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웨이포인트, 가야 하는 지점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동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의 맨 뒤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지점. 네, 뒤에 있는 웨이포인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 하나. 그 다음에 자동차의 앞에 있는 점들 중에서 가장 가까운 점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점 위치를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웨이포인트를 우리가 알면은 무엇을 해볼 수 있냐면요. 이제 얘가 가야 되는 각도를 알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이제 아까는 이제 중앙에서 또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중앙에 떨어져 있는가 하지 말고 현재 지점에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 지점에서 다음 지점 사이, 그러니까 결국은 가야 하는 각도가 되죠. 그 각도가 있고, 그 다음에 차가 이제 에이전트가 이제 요 각도에 평행하게 좀 가주면 좋겠죠. 그죠? 가능하면 가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일반적으로는 보통 그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예외적인 경우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현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옆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각도를 틀어야 되겠죠. 핸들을 왼쪽 오른쪽으로 틀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각도를 틀어주는 것을 우리가 지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방향의 각도와 그리고 틀어야 이제 현재 자동차가 보고 있는 각도, 헤딩이라고 하는데요. 그 헤딩, 여기 있죠. 헤딩, 자동차의 각도, 이 각도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움직여야 돼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웨이포인트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래시드 내려가면서 한번 설명을 할까요? 자, 크래시드. 자, 에이전트가 다른 객체와 충돌했는지 충돌하지 않았는지, 이것도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객체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자동차 오브젝트 안 보잖아요. 그래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leftwards of center. 자, 중앙 기준에서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 이건 사실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is off track. 에이전트가 트랙을 벗어나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is reversed. 에이전트가 시계 방향으로 주행하는지 반시계 방향으로 주행하는지. 네, 지금 이제 여기 학습을 시킬 때 시계 방향으로 돌려가지고 학습을 시킬 수도 있고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학습을 시킬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들어 있습니다. 네, true, false로 이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object distance, 네, 객체 간 거리 목록 우리 필요 없고요. 여기 다 오브젝트 건이네요, 그죠? 오브젝트 건은 우리가 의미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그레스, 얼마나 많이 갔는가. 네, 많이 갔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더 보상을 많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우리가 보상을 많이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피드. 자, 요거는 속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동 번역이 되어 있어서 그런데 원래는 스피드로 되어 있고요. 스피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가 이제 0에서 5 사이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그 값이 작으면 예, 그대로 스피드죠. 초당 얼마나 초당 움직이는 미터. 네,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티어링 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아까 헤딩은 뭐였죠? 헤딩은 얘가 보고 있는 각도. 카메라가 이제 자동차가 전면 어디를 보고 있나는 각도고, 스티어링 앵글은 이제 그 보고 있는 헤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왼쪽 오른쪽으로 이제 얼마나 바퀴가 돌아가는가, 핸들이 얼마나 돌아가 있는 상태인가 라는 거죠. 네, 그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헤딩이 이쪽인데 이만큼 보고 있는데 핸들이 이미 이만큼 돌렸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핸들 조작을 좀 다르게 해야 될 수 있으니까 핸들이 이미 어느 정도 돌아간 상태일 수도 있고 안 돌아간 상태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왼쪽으로 30도를 꺾어야 되는데 이미 35도 정도 돌아가 있는 상태예요. 그때 핸들 조작하고, 그 다음에 30도를 꺾어야 되는데 지금 정면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바퀴가. 그런 경우하고는 이게 경우가 다르니까 그걸 나누어 가지고 우리가 다루어 줄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텝 같은 경우는
자, 몇 단계 지금 하고 있는가.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트랙 너비, 그 다음에 좌표는 이렇게 좌측 하단을 기준으로 됩니다. 중간 지점이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이제 사실 웨이포인트예요. 얘가 웨이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웨이포인트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설명을, 그림이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번호가 쭉 이렇게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있어서 좌표가 다 들어있죠. 지금 얘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돈다라고 한다면, 돌고 있는 중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웨이포인트를 우리가 읽어오면은 첫 번째 거는 뒤에, 그러니까 바로 뒤에 있으니까 16번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거, 이제 다음 포인트는 17번입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각도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겠죠. 네, 조금 감이 오시나요? 어떻게 수정하면 될지. 그래서 요거를 조금 수정해 보시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스피드를 사용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해봤어요. 근데 요거 간단하게 했지만 요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또 1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다 보여드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직접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책에 좀 만들어 놨던 다른 보상함수를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웨이포인트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뉴젠플 가져와 가지고요. 이제 웨이포인트 여기는 웨이포인트가 없네요. 그러면 제가 작성해 놨던 거, 이게 예전에 요것도 AWS 홈페이지에 있던 거를 좀 수정한 거거든요. 이걸 가져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원래는 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잠시만요. 제가 수정한 거를 그냥 그대로 볼까요? 아니면 원래 있는 거? 여기서 여기 있네요. 이제 웨이포인트를 사용하는 지금 보상함수이고요. 이 보상함수를 보시면 이제 얘를 복사해 가지고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웨이포인트들을 읽어와서 그 다음에 헤딩, 방향, 어디를 보고 있나 하는 거를 지금 방향을 이제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기본 리워드는 1로 주고요. 준 다음에 넥스트 포인트, 가야 하는 지점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전 지점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하는 게 이제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각도를 계산해요. 아크탄젠트를 쓰면은 각도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벡터를 하나 만들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줄이 바뀌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좌표를 현재 좌표, 미래 좌표에서 이전 좌표를 빼니까 이제 벡터가 나오겠죠. 가야 하는 방향 벡터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랙이 어느 방향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그 방향 벡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를 지금 디그리로 바꿔줍니다. 이거 원래 라디안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아크탄젠트가 라디안으로 나오는데 디그리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이제 지금 자동차가 어떤 방향을 보고 있는가 하는 거를 이제 차이를 보는 거죠. 각도 차이. 각도 차이가 하나는 180도고 하나는 70도였으면 각도 차이가 110도가 되겠죠. 네, 그런 형태로 각도를 계산을 합니다. 다만 계산을 하다 보면 이게 180도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예를 들어서 350도고 다른 하나는 10도고 이렇게 되면 커지잖아요. 그래서 180도보다 커지면 이제 그 실제적인 차이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얘가 한 바퀴 돌아버리기 때문에 반대쪽으로 각도 차이다 보니까 예각이 있고 둔각이 같이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0도보다 크게 되면 거기서 그 각도를 365에서 빼줌으로써
실제 차이만 한번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각도 차이를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이 각도 차이가 특정 스레시홀드, 여기서는 10이라고 줬는데 10도보다 커진다라고 하면은 얘는 리워드를 좀 적게 주자라는 겁니다. 지금 리워드가 그 앞에 지금 어떻게 지정이 됐냐면 리워드가 1로 지정이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리워드는 1이에요. 여기 1인데 각도 차이가 10도보다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0.5가 됩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얘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클로지스트 웨이포인트, 가장 가까운 이제 웨이포인트를 사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만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 되고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제 만들어 온 방식은 요거랑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거든요. 자, 거의 똑같아요. 예, 여기까지 다 똑같고요. 예, 똑같은데 이 각도 차이가 나타났는데 이 각도 차이가 뭐 이렇게 10도 이하, 10도 이상 뭐 이렇게 하려면 이제 그게 너무 이제 칼같이 잘라가지고 요거보다 작으면 0.5, 요거보다 크면은 1 이렇게 하려니까 이게 충분히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제 이거 스무스하게 잘 만들어줘야 되는데 스무스하게 그런 보상함수 디자인이 잘 안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각도 차이를 좀 스무스하게 차이를 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실 요거가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이제 다른 방식의 값을 좀 추가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좀 해본 게 정규 분포 함수를 넣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식을 여기 넣어가지고 각도 차이가 커짐에 따라 가지고 보상이 작아지도록 그래서 이제 그냥 요걸 쭉 해가지고 그냥 요 기준 스레스홀드 잡아 요 기준으로 크면은 얼마, 작으면 얼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스무스하게 바뀌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보시면 또 결과가 다를 거예요. 자, 그리고 요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요런 형태도 가능해요. 자, 요거는 제가 코드를 가져와서 붙여 넣어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지금 리워드 펑션이 밑에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얘가 리워드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리워드 센터 곱하기 리워드 웨이포인트 곱하기 파라미터 스피드. 네, 지금 세 가지를 한꺼번에 썼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이제 스피드를 좀 조절하는 거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스피드에 따라서 이제 보상함수를 조절하는 if else로 조절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었는데 그거보다 이제 조금 스무스하게 가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스피드를 최대값이 5니까요. 그냥 그대로 일률적으로 5로 나눠 가지고 스피드가 높으면 높을수록 점수를 많이 받게 하자 라고 하는 이제 전략이 하나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센터, 리워드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점수를 많이 받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AWS 딥레이서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그냥 10%, 25%, 50% 이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이제 단계를 세 단계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중간에 걸리면 좀 애매해지니까 요거를 우리가 저걸 써가지고요. 이제 정규 분포를 써가지고 정규 분포 함수를 써서 그거를 스무스하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꿔주는 게 리워드 센터가 되고요. 그 다음 리워드 웨이포인트 같은 경우는 아까 보셨던 그 리워드 웨이포인트 보셨죠? 그 코드를 여기다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리워드 웨이포인트를 같이 넣겠습니다. 그러면 리워드 웨이포인트로 해가지고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스피드도 하나 들어오고 그 다음에 거리, 중점에서의 거리도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일반적으로 동작하는 그런 보상함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학습을 한번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전에 밸리데이트는 해야 되겠네요.
밸리데이트 에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에러 체크를 안 하고 그냥 넘기면 나중에 한참 학습을 초기화하고 했는데 이제 그냥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안 돌아가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겠죠. 크리에이트 모델 리워드 펑션이 지금 밸리드 하지 않대요. 자, 뭔가 실수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요거는 주석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주석을 한번 지워 보겠습니다. 주석 때문에 한글 주석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에러가 났는데요. 다시 한번 볼게요. 헤딩 파라미터에 헤딩이라는 값이 없으면 이게 에러가 났을 수도 있어요. 보시면 페일 했습니다. 여기서 파라미터에서 헤딩에서 좀 문제가 생겼고요. 에러는 여기서 따옴표, 작은 따옴표가 모양이 다른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따옴표 모양을 바꿔서 넣겠습니다. 닫는 따옴표가 이상한 문자로 되어 있어서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지워놓고 밸리데이트 해볼게요. 보상함수가 잘 이렇게 통과되었고요. 그럼 요거를 크리에이트 모델을 해서 학습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학습하는 데는 60분이 걸리니까요. 인내심을 가지고 잘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이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밸류에이션 중이고요. 지금 9회까지 학습하고 이밸류에이션이 이제 완료가 됐습니다. 지금 보시면 1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점 이제 리워드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리워드 값이 점점 올라오고 있습니다. 0.9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1.8까지 이렇게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하고 있죠, 물론. 그래서 지금 학습을 일정 횟수 또 반복을 하고 나면 또 자동으로 이렇게 이밸류에이션이 진행이 되면서 이밸류에이션 이제 정확도도 이렇게 같이 수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까지 9회였는데 이제 10회로 늘었죠. 이게 하나씩 늘어날 거예요. 이제 그 전에 이제 만들었던 모델하고 이번에 새로 만들었던 모델하고 좀 차이가 있죠. 어떤 게 차이가 있나요? 이제 이번에는 스피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가중치를 좀 줬습니다. 그래서 스피드가 좀 빠르면 빠를수록 좀 더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상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놨고요. 그 바람에 얘가 조금 빨라졌어요. 빨라져서 단점은 얘가 자꾸 나갑니다. 왼쪽으로 나가고 오른쪽 나가고 지금 1시간을 학습했는데도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저렇게 나가는 경우가 지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1시간을 다 도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 완주 비율이 얼마나 멀리 갔느냐 하는 비율을 봐야 되는데 그 비율이 지금 이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상당히 낮아요. 굉장히 좀 낮게 잡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중앙으로만 가라라고 했을 때는 완주는 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가면 갈수록 완주를 잘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많이 약해진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지금 긍정적인 신호는 마지막에 20회 포크째는 얘가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완주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돌았나 했을 때 그 비율이 50%를 갑자기 확 넘겨가지고 70%대로 뛰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학습을 조금 더 진행을 하면은 얘가 좀 더 상승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보상 자체도 지금 계속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이 1시간 학습이 아니고 2시간, 3시간 학습을 하게 되면 제법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이 평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이제 그 보상함수가 있었죠. 그 보상함수를 여러분이 조금 더 수정을 해보시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요게 그 보상함수죠. 콜앱에서 한번 띄워봤습니다. 지금 요게 마지막 거예요. 이제 리워드 펑션으로 해가지고 세 가지 센터 리워드하고 그다음 웨이포인트 리워드하고 스피드 리워드 요 세 가지를 이제 이렇게
각각 곱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네, 이거를 이런 식으로 곱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곱하는 거 말고 이 더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더하는 거를 더 많이 해요. 네, 더하는데 그냥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대로 더하면은 이게 한쪽이 값이 크다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더하기보다는 여기에다가 좀 그런 가중치를 좀 주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서 알파 0.3 베타 0.6 네. 그 다음에 세타 0.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뭐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냐는 거죠. 자, 우리가 파라미터 스피드라고 하면 스피드를 좀 줄여보죠. 스피드는 중요하긴 한데 이제 좀 이게 너무 옆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더라. 그러면 세타를 좀 줄여본다든지. 그래서 얘를 세타 곱하기 네. 세타 곱하기 스피드 파라미터, 스피드 보상함수, 그 다음에 베타 곱하기 리워드 웨이포인트 보상함수, 알파 곱하기 센터 리워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갈 수 있어요. 또 반면에 센터 리워드를 좀 굉장히 크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웨이포인트 리워드를 좀 작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다양하게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웨이포인트 리워드 같은 경우에 센터 리워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웨이포인트 리워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웨이포인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정규 분포 함수를 썼죠. 여기 좀 정규 분포 함수 썼다 이렇게 하면 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요 식을 어떤 식으로 좀 변형을 해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한번 그려가지고 좀 완만하게 만들고 싶은데 좀 경사가 더 지게 만들고 싶은데 이런 형태로 조금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신 것도 괜찮습니다. 자, 리워드 저기 센터 리워드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런 식이 있는데 이 식이 그냥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니고요.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좀 만들어 봤어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하고 좀 유사한 방식으로 이렇게 조금 수정을 했고요. 이제 보시면 요런 이제 익스포넨셜을 이제 밑에다 넣으면서 이제 분모에다 넣으면서 약간 요런 형태로 좀 만들어 봤죠. 그래서 좀 스무스하게 좀 떨어지도록. 네, 시그모이드하고 유사하죠. 그죠? 시그모이드하고 약간 역방향이긴 한데 이제 이게 값이 증가하면서 얘가 쑥 떨어지는 그래서 0까지 좀 떨어지는 이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숫자들을 조금씩 수정하다 보면은 이게 그래프가 형태가 좀 바뀌어요. 요거 그냥 갑자기 나온 거나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요. 여기 뭐 요거를 뭐 4로 해보자. 4로 하면 이게 너무 떨어지는구나. 자, 그러면 여기서 8 정도로 해가지고 좀 약간 스무스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도 1 하면 이렇게 되겠죠. 요거를 만약에 0이다 이렇게 되면은 네, 이렇게 나올 거고 x축으로 밀리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 네, 1.5 하면 또 더 나오겠죠.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숫자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바꿀 것인가 이런 형태로 이제 여러분이 직접 디자인을 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로축이 뭐죠? 가로축이 지금 센터 리워드니까 센터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1까지 가면 확 떨어지죠. 그죠? 가능하면 가운데 있어라 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값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레이티오가니까요. 요거는 뭐 0에서 1 사이 이제 얼마나 중심과 이제 완전 멀리 떨어졌다. 끝까지 갔다. 그러면 0.5까지 가니까 트랙 너비하고 똑같아지니까 그러면은 얘가 1로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너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식이라든지 혹은 마지막에 파라미터 같은 걸 조금 변형을 시켜보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최적의 보상함수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